추진위원회 할 차례죠. 자, 295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자, 1단계가 정비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였죠. 우리가 공부하시는 내용이 어디서 나왔어요? 관리계획 내용에서 나왔죠. 자, 요거부터 요걸 잊으면 안 돼요. 관리계획의 내용의 4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은 국회법에서 직접 했고 4번은 법이 따로 돼 있죠.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자, 그러면 이 사업은 뭘로 결정하는 사업이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비법에는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했죠. 자, 요것이 국회법으로 치면은 뭐다? 관리계획이에요. 요것이 국회법으로 치면 관리계획이고, 자,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정비법에서 기본계획을 별도로 만들었죠. 네, 정비법에는 기본계획이 하나 더 있다 하는 게 또 개발사업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를 공부했는지 여기서는 뭐를 했는지 우리가 기억이 나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요거는 관리계획이니까 정비계획을 뭐 해가지고 입안을 해가지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정비구역을 뭐 한다?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입안권자가 누군지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번 시험에는 이걸 물어봅니다. 자, 정비계획 입안권자 누구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군수 등이죠. 시장군수 등이고, 얘들을 길게 적으면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자,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도 같이 따라 들어간다. 광역시 군수가 따라 들어가죠. 그러면 광역시 군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청장을 따로 뺐어요. 구청장을 따로 빼서 밑에다가 적었다 이 말이에요. 자, 구청장을 밑으로 빼면은 누구도 따라온다. 광역시 군수. 그래서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구청장 등이라고 부르죠. 자, 왜 따로 적었습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이 있죠. 직접 지정을 하고, 구청장 등은 지정권이 없기 때문에 지정을 뭐 했다?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죠. 우리 개발구역 같으면 지정을 요청한다 그러고, 우리가 지정을 신청하고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얘네들한테 뭐가 없다는 거야? 지정권,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신청을 할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지정권자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입안권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하는 건 다음에 공부하시면 돼. 자,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있었죠? 우리 개발법의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자꾸 과거로 갔다가 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비교해야 돼. 기억이 안 나도 아 맞아 거기는 없었지. 개발계획 밑에는 지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두 번째 지가 지구단위 계획 없단 말이었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내면 무조건 기억에 사라집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생각 안 나요. 자꾸 끄집어내야 돼. 맞죠? 맞는 말이야. 동갑이 아니고 동감이래요. 자꾸 동갑일 수도 있겠다, 그죠? 나중에 기분 좋으면 물 한 잔 떠오세요. 자, 정비계획의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법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계법에서 만들지. 무슨 절차? 관리계획.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관리계획 절차로 만든 것으로 뭐 해주겠다? 간주를 해준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그 동네를 뭘로 간주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간주해야죠.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야 계획이 나오지. 그래서 그 동네를 구역으로 간주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걸 우리 국계법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면 요게 간주가 됐어요. 요게 첫 번째 허가고, 개발행 허가 받는 거 있었죠. 우리 일반 토지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받는 법은 국계법이거든. 개발행 허가 국계법을 공부하셨잖아. 근데 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개발법을 허가받고, 정비구역 지정되면 정비법을 허가를 받아요. 그럼 국계법하고 이런 개발법이나 정비법하고 차이점이 뭐였어? 몇 번? 1번하고 7번이 달랐잖아.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래야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가 갖고 다른지 다음에 공부하신다 이 말이야. 자, 이래서 우리는 1단계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 정비법 1단계 공부하셨지만 사실은 복습하실 내용은 크게 없어. 책에 보면 밑줄 긋은 거 몇 줄 안 되거든. 그거 알고 3월달에 오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단계는 누가 나와가지고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시설사업, 개발사업 항상 우리는 잊으면 안 돼. 계획사업이 몇 개예요? 3개지. 요 3가지 사업은 똑같이 가. 1단계 사업 결정. 2단계는 시행자가 뭐 만들고? 실시계획 만들고. 그런데 정비법은 실시계획이라고 안 하고 이름이 조금 달라요.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시행할 계획이야. 그렇다고 뭐 실시계획이랑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뭐를 받아야 공사에 들어갈까요? 인가받아 들어가겠지. 3가지 사업이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 3가지는 무조건 같이 정리해야 돼. 기억이 안 나셔도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공사에 들어가는데, 이 시행계획의 인가가 의미가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모든 게 확정되었다. 시행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뭐가 들어온다? 사업이 들어온다. 아시겠죠? 그럼 시행계획 인가 나기 전에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잘 아시잖아.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조합 100날 만들어도 사업 안 될 수 있다니까. 사업 시행계획에 인가가 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인가가 나면 3단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하는가 하는 게 3단계죠. 개발사 같으면 수용도 했죠. 수용사용. 환지도 했죠. 그러면 정비사업은 수용할까 안 할까? 수용합니다. 정비사업은 환지할까 안 할까? 합니다. 다 해. 그런데 우리 수용이나 환지 방식은 정비법에는 절차에 관해서는 한 줄도 안 나와. 수용할 수 있다는 말만 나와. 환지에 관해서는 딱 한 줄 나와. 뭐라고? 도시개발법 준용한다고. 자, 환지 방식은 무슨 법에서 공부하셨어요?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했잖아. 맞죠? 그래서 정비사업에도 환지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도시개발법을 뭐 해서 준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 그러면 정비법에서는 뭘 공부하느냐?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돌려주는 방식 있죠. 종전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 지어 돌려주잖아. 재개발, 재건축. 그 방식을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2단계 공부하실 텐데 시행 방식을 공부하셨죠? 시행 방식, 시행자까지 보셨네. 맞죠? 우리 정비사업 시행 방식, 시행자 당연히 이번 시험에도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재개발, 재건축 3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재건축 사업은 시행 방식이 몇 개? 1개.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관리처분. 집 지어서 돌려주는 거. 그게 관리처분 방식이에요. 자, 재개발은 몇 개? 2개. 집 지어서 돌려주는 관리처분도 있지만 뭐도 한다? 환지도 했죠? 환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도시개발법 규정을 준용해서 하면 된다고.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식 몇 개? 4개죠. 4개인데 3번이 환지고 4번이 관리처분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것만 놓고 볼 때 말이에요. 관리처분 환지는 주관경이나 재개발은 모두 가능하죠. 근데 재건축에만 오로지 무슨 방식밖에 없어? 재건축에는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다 없다?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3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 관리처분 환지가 다 되는데 재건축만큼은 뭐가 안 돼? 환지가 안 되고 오로지 관리처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건축이란 건 다시 건축하는 거라며 무조건 집 지어주는 방식밖에 없어. 토지 돌려주는 방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주관기 개선 사업은 시행 방식이 두 개가 돼 있네. 첫 번째는 시행자가 전기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이거만 해준다고 그랬죠? 예? 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뭐 한다?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보전 스스로 하는 방식. 두 번째는 시행자가 전부나 일부를 뭐를 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죠? 수용을 해가지고 주택을 짓는 방법하고 대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집을 지어서 공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죠? 본래 수용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 분양하는 게 수용 방식이잖아. 근데 주관경 개선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해도 일반 분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우선 공급한다니까 소유자들한테. 아시겠죠? 그런데 대지를 공급할 때는 우선 공급이란 말이 없었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그런 것들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시행 방식을 받고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조금 복잡했어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절대로 누가 나오면 안 돼? 조합이 나오면 안 돼요. 자,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 거지만 주관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나오면 안 되고 누가 하는 거요?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스스로 하는 1번 방식은 누구만 시행자로 지정했어? 토지주택공사 등만 지정받았죠. 그런데 나머지 밑에 세 가지 방식이 있죠. 2번, 3번, 4번 세 가지 방식은 지정받는 자가 조금 복잡했잖아. 자, 토지주택공사 등은 당연히 지정받을 수 있고 누가 더 나왔죠? 법인.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나왔다니까. 걔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 근데 걔들 말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건등은 걔네들하고 공동으로 지정받았잖아. 그 지정받는 거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다 전부 작년에 개정 신설되고 우리 시험에 이제 원래 우리 시험에 물어볼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잘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 중에 우리한테 당연히 제일로 중요한 건 조합 얘기인데 물론 재개발 재건축도 조합이 하는데 재개발만큼은 조합이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죠? 소유자가 몇 명 미만? 20인 미만. 꼭 기억하셔야 돼. 20인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그러면 20명이면 재개발도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도 된다? 20명이면 만들어야 돼. 20인 미만일 때만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정비사업의 조합을 조금 보기로 했는데, 우리 정비사업의 조합이요, 그 추진위원회에 붙어가지고 저 뒤에 넘겨보면은 몇 페이지까지 나와지느냐 하면은, 하여튼 엄청나게 양이 많아. 실질적으로 311페이지까지가 요 시행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정비사업의 조합은 이번 시험에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100% 출제가 되는데 양이 많아. 양이 많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한 개씩 가져갈 때 정확하게 반드시 좀 가져가세요. 자, 우리 개발조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 우리 개발조합에는 없는 게 정비사업에는 추진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는 게 아니고 처음 하죠. 아니지, 우리 12월 달 했잖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개발조합은 누가 만들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만들었잖아. 자, 개발조합에는 건축물 소유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죠. 토지만 필요한 사업이요. 근데 정비법은 건축물도 필요하죠. 누구도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가든가 지상권자까지 들어갔잖아. 지상권자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 지상권. 물론 재건축은 어땠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기억납니까? 부속 토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재건축은 토지만 있다든지
건물만 있다든지 지상권자 이런 자들은 조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걔네들이 맨 먼저 뭘 만들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위원회가 뭐 하는 자냐? 추진위원회가 뭐 하는 자냐 하면요. 추진하는 자예요. 뭐를 추진을 해? 조합 설립 추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름의 위원회가 이름이 뭐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얘네들이 조합을 만든다고 쉽게 말해서. 자, 조합 만들 때는 법인이 만드는 약속을 뭐라고 불렀죠? 정관. 정관 작성해서 민법은 허가인데 우리 공법은 뭐 받는다고 했어요? 인가 받는다고 했죠? 인가를 받으면 끝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하는 이유는 얘 성격이 뭐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 이렇게 했죠? 개발조합하고 성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요 세 가지는요. 우리 개발조합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 똑같잖아. 정관 만들고 인가 받고 등기하는 건 똑같잖아. 뭐만 다를까? 뭐만. 우리 정비법은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 그 자의 이름이 누구다? 시장문수 등. 이 자가 관할관청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계획사업 3개 다 했어요. 관할관청. 3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 시설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더라? 관리계획에 1단계 사업을 관리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했잖아. 결정권자. 아시겠죠? 사업을 결정한 자. 개발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더라? 지정권자. 똑같았죠? 똑같았잖아. 근데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을 위반한 시장문수 등입니다. 그럼 정비법은 무조건 시행자가 인가받는다. 누구한테? 시장문수 등한테. 검사받는다. 누구한테? 시장문수 등한테. 전부 시장문수 등이야. 예외가 없어. 아시겠죠? 얘는 정비법은 그럼 나중에 시행계획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아? 그럼요. 시장문수 등이야. 조합 만들어서 조합 만들려면 인가받아야지. 누구한테 인가받아? 그럼요. 왜 시장문수 등이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허가를 받아. 누구한테 받아? 시장문수 등한테. 전부 시장문수 등이야. 개발법은 지정권자가 관할관청이었잖아. 그래서 전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승인받고 검사받고 다 했잖아. 딱 한 개 예외가 있었죠. 환지계획. 그런데 개발법은 환지계획은 지정권자한테 안 받았잖아. 또 지난주 얘기한다고 별로 기분 안 좋은 모양인데 자꾸 더듬으라니까. 그런데 정비법은 예외가 없어. 정비법은 예외가 없어. 무조건 시장문수 등한테 인가받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조합 만들 때도 시장문수 등한테 인가받았어. 인가받고 나서 30일 이내 등기에 개발법하고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토지를 가진 소유자든 건축물을 가진 소유자든 간에 이런 소유자들이 뭐를 만드느냐면 조합을 만들죠.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재건축 조합 이렇게 하면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지 조합을 안 만들고 재건축을 해. 그러면 100% 동의해야 됩니다. 한 세대라도 반대하면 재건축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재건축한다는 얘기는 일부가 반대를 해도 밀어붙인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조합을 만들어서 하느냐 안 만들어서 하느냐 차이점인 거예요. 자,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을 합니다. 2002년도까지는 리모델링에 관한 조합이라는 근거가 우리 법에 공법에 없었어. 그런데 우리 주택법이 2003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면서 리모델링에 관한 조합이라는 제도가 생겼어. 그럼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을 해. 이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한 세대라도 반대하면 못해. 그러나 지금은 일부가 반대해도 리모델링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바로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든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조합을 만든다는 첫 번째 의미는 100%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 때는 항상 우리 시험에 뭘 물어볼까요? 얼마 동의 받으면 되는데 이걸 물어본다니까.
얼마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본다. 두 번째,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든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사고 파는데 사고 판다 이걸 양보양수라고 하지요. 사고 파는데 제한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집을 재건축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해서 두드리 부셔버렸죠. 나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 내 조합원 자격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반대로 말해서 그 자격을 조합원 자격을 사면 산 사람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조합원 아파트 사면 내가 조합원 되는 거야. 두드리 부시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라도 그 조합원의 지위를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분양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월달에 공부하면은 그거 하면 잡아가요 라는 말을 3월달에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올 거예요. 3월달에 공부할 내용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 제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우리가 지난주에 개발조합도 마찬가지죠. 정가 만들어서 인가를 받으려면 뭐를 받아야 돼? 동의 받았죠. 뭐 개발법은요 동의가 간단해. 면적이 나오면 얼마? 3분의 2. 소유자 총수는 2분의 1이었죠. 간단한데 우리 정비법은 사업이 세 가지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세 가지나 있었기 때문에 물론 반드시 주관인 개선 사업은 조합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조합이 나오는 거 두 개밖에 없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조합을 만드는 설립 동의 요건이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최근에도 뭐 동의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러면 조합 만들 때는 요 동의가 필수적으로 우리한테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조합을 만드는 절차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 할 거냐? 추진위원회 만드는 얘기를 할 거예요. 추진위원회 만드는 절차하고 조합을 만드는 절차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추진위원회는요 등기를 안 해요. 등기를 안 한다는 말은 법인이다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 아니지? 법인은 반드시 등기해야 설립이 되거든. 근데 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얘는 비법인. 거기 법인이 아니란 말이지 뭐.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얘는 뭐라고 해야 되고? 사단 법인이라고 해야 되고 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정비사업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를 모르면은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조합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초창기에 많이도 물어봤다. 그럼 결국은 뭘 물어보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5명 이상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개발법에는 7명이었는데 7명 이상이었고 여기는 5명 이상이에요. 여기는 뭘 만든다? 정관. 자,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말 그대로 운영 규정이에요. 이 규정대로 운영한다고. 그럼 여기 정관에 해당하는 거야. 응? 여기는 이 정관 내용에 관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인가 받았죠. 여기도 동의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야지. 소유자한테 동의 받아야지. 동의 받아가지고 여기는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습니다. 자, 승인이 떨어지면은 추진위원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가와 승인이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굳이 알려고 하지 마. 우리 시험에는 물어보는데. 아시겠죠? 여기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얘네들이 니네들이 앞으로 조합을 만드는 추진위원회라고 누가? 시장군수 등이 관에서 인정한 단체야 그냥. 과반수 동의 받아왔어. 이 동의가 얼마냐면은 과반수 동의야.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몇 개 만들어라고? 한 개만 만들어서 시작해라 이 말이요. 자, 뭐 이것도 얘기하려면 역사가 길어요. 예전에는 이 법이 2003년도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재건축은 그 당시는 주택법에 있었고 이 법에 있지도 않았고 도시 재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5명만 모이면 무조건 추진위원회가 됐다고. 5명만 모이면 무조건 추진위원회가 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왜 기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코로나만 기침해, 이번에 기침해. 예전에는 5명만 모이면 무조건 추진위원회가 됐어요.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으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 없었기 때문에 5명만 모이면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5명 모이면 그냥 우리가 추진위원회야. 그러면 우리만 5명 모일까? 다른 사람들 또 모이겠지? 우리가 추진하자. 서로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겨요. 너무. 얘네들은 전부 뒤에 누구를 등에 업고 있어? 건설업자를 등에 업고 있지. 건설업자가 뭐를 해줘? 돈을 지원을 해주죠. 뭐 하라고? 바가지 돌리라고. 주민들한테 우리 시공자 뽑아달라고 바가지 돌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 단체에서 누가 나와야 돼? 조합장이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합장 만들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거야. 정말로 피 터지는 싸움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80년대 드라마 보면은 뭐 많잖아요. 그런 거. 그죠? 영화 같은 것도 있고 많잖아. 그러니까 조합장이 되면은 그만큼 얘네들이 뭐를 한다는 거야? 그 비리를 그만큼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비리를. 아시겠죠? 우리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면서 1, 20만 원, 1, 200만 원 하면 큰 돈이지만 몇 백억 이렇게 하는데 1억, 2억 하면요. 그건 돈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 집어넣으면 뭐 1, 20억 들어가고 뭐 하나 빼면 1, 20억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정확하게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뭐 요즘에 뭐 조씨들이 유명하잖아. 이런 사람이 나와가 양심적으로 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래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법에서 잘라버린 거야. 잘라서. 야 이렇게 하지 마. 추진위원회부터 누가 할 건지 한 놈만 딱 정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동 소유자의 얼마의 동의를 받아? 과마수 동의.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구청장이 그래 네가 동의 받아 왔어? 빨리 추진위원회 해. 이렇게 승인해 주는 거야. 그런데 추진위원회 동의했다가 네가 해. 이거 구청장이 승인해 주는데 또 나는 동의를 철회해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법에는 이 동의에 관한 내용이 우리 개발법에 비해서 되게 복잡해. 철회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내용 자체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추진위원회는 얼마의 동의받아? 과반수. 자 대답해 주시에요. 누구한테 승인받아? 그러면 정비법에는 예외가 없어요. 전부 시장군수들. 이렇게 해서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가 이 절차를 거쳐서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뭐밖에 없어? 얼마 동의받는가? 이것만 알면 설립 절차는 다 되겠네. 그럼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셔도 됩니다. 2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있죠. 1번 시장군수 시장군수 돼 있는데 등자를 붙여주는 게 좋겠죠. 시장군수 등 지정개발자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이 사업을 하면은 조합이 있다 없다? 없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조합을 만드는 거지. 시장군수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조합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이런 얘기죠. 이럴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밑줄 추진위원회를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그럼 우리 정비사업 조합은 설립이 의무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시장군수 등이 할 때는 제외되니까 주관계 개선사업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나 더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주관계 개선사업은 절대로 조합을 만들지 않는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시장군수 등 지정개발자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자가 아닌 자가 무슨 사업할 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본래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 것인데 누가 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군수 등 지정개발자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자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 공부하려면 우리가 좀 나중에 공부해야 돼. 자, 다음은 재개발 사업 밑줄을 줍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럼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뭐를 안 만들고 조합을 만들지 않고 이런 뜻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돼 있는데 뭐라고 적고 싶어요? 20인 미만 이렇게 적어야지. 20인 미만.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다 그러면은 조합을 안 만들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도 20인 이상이면은 조합 설립이 의무죠. 재개발도 의무. 그럼 재건축은 무조건 의무.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해야 돼.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고 시후. 거기 밑줄 한번 줘볼까요? 정비구역 지정고 시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미리 쓴 후. 토지 등 소유자 밑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입니다. 추진위원회 만들 때는 얼마 동의 받는다? 과반수. 2분의 1 이상하고 달라요. 과반수 동의 받아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 괄호 묶으세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다음에 밑줄. 시장 운수 등에 뭘 받아요? 승인. 요거는 인가만 돼요. 승인. 우리 법 조문은 다르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거나 뭐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거나가 아니고 글자가 다르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거기까지 기억하시는데 그 뒤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라고 돼 있죠. 추진위원회에 과반수 동의했잖아. 그걸 괄호 안에 뭐라고 부르자? 추진위원회 동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동의한 자는 밑줄을 줘볼까요? 조합 설립에도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추진위원회에 동의했다면 조합 설립하는 데도 뭐 했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조합 만들 때는 별도로 동의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죠. 걔네들한테는 별도로 동의를 안 받습니다.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또 인가 신청하기 전에 거기 밑줄 한 거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또 괄호로 묶어 봅시다. 시장운수 등 추진위원회. 시장운수 등 추진위원회 그 괄호를 묶어 보세요. 여기에 뭐 했습니까?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자, 밑줄.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 이 자는 그러하지 않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보지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라면 그 동의한 것을 다시 철회를 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일단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이제 개발법 정비법에 동의를 많이 들어보실 텐데 동의는 공식이 뭐뭐 하기 전에까지는 철회가 된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조합은 인가 받죠. 인가 받기 전에는 철회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인가 받. 자, 그 정도만 보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직은 안 볼 텐데 그 밑에 박스 안에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이라고? 5명 이상이죠. 그래서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5명 이상이 만든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업무와 운영 규정 여기에 관해서 과반수 동의 받으라 이 말이죠. 요 박스에 대해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밑줄은 걷는데 설명 안 드린 게 있네.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지금은 기억 못 하셔도 괜찮은데 당연히 우리는 지금 시행자 보고 있잖아요. 시행자는 조합이 지금 시행자라는 얘기죠. 조합이 시행자인데 조합을 만들 때는 바로 만들어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조합을 만드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나오는 거 맞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 과거에는 안 그래. 과거에는 추진위원회가 여기 앞에서 나왔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공부는 안 하셨지만은 먼저 만들어가지고 얘들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신청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만들어놨고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 등한테 승인받은 단체잖아요. 법에서 인정한 단체야.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안전진단을 했더니 아파트 멀쩡하다고 재건축이 안 된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만 살아있고 재건축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됐다는 얘기는 안전진단 다 거쳐서 정비사업이 결정된 거잖아. 이게 사업의 결정이잖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잖아. 결정되고 나서 뭘 만들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라.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언제 만든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한 장 넘기면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2번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자, 저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죠. 1번 읽어봅니다. 어이구, 그거는 1번은 아까 있었던 문장이 반복되는 거네요. 조합 설립은 의무인데 재개발은 뭐 예외가 있다 그렇게 했었죠. 2번을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동그라미 2번. 자, 제목 입줄 그어야죠.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재개발 사업의 경우 우리는 동의만 알면 돼.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괄호 밖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및 토지 면적 얼마? 자, 우리 정비법은 소유자 숫자 동의가 커요? 토지 면적 동의가 커요? 정비법은 면적이 커? 소유자 숫자가 커? 소유자 숫자가 크다니까. 토지 등 소유자 숫자는 4분의 3이고 토지 면적은 2분의 1이잖아. 4분의 3이 크지? 4분의 3은 75%, 2분의 1은 50%. 우리 개발사업은 뭐가 크다고 그랬어요? 개발법 면적이 반대라고 그랬잖아, 제가. 개발법은 면적이 큰 거고요. 정비법은 소유자 숫자가 커요. 정비법은 큰 게 소유자 숫자고 작은 게 토지 면적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엔더 면적은 얼마? 2분의 1 절반만 받으면 돼요. 그 숫자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밑줄 시장운수 등한테 뭐 받아요? 인가 받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나 재건축 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제목에 밑줄 걷죠. 제목에 밑줄 걷고 기억에 주택단지 안 밑줄 걷고 니은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밑줄 걷습니다. 자, 그게 제목이 무슨 말인지를 일단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건축은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했죠. 그럼 주택단지라는 개념을 공부는 안 하셨지만 우리가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돼. 그걸 주택단지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우리 재건축은 어디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거지.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게 정비사업이잖아. 그러면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이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지가 아닌 부분도 불가피한 경우는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진입로 등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죠. 그러면은 단지가 아닌 부분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단지가 아닌 부분은 건물만 가진 자, 토지만 가진 자, 뭐 이런 자도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단지와 단지가 아닌 부분은 동의받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주택 단지 안이라는 말은 요 아파트 연립주택 단지를 말하는 것이고 주택 단지가 아니란 말은 단지 밖을 말하는 거야. 그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주택 단지 안은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주택 단지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지요. 집합 건물은 집합 건물법이 있어요. 집합 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 그 법은 민법 시간에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다. 문제가 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며. 양은 되게 많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집합건물법이라는 법에 보면 재건축이 나와. 이런 집합건물을 재건축할 때는 일정한 동의, 재건축 결의를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 집합건물법에 동의받는 것하고 우리 정비법에서 동의받는 게 달라요. 똑같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그건 아예 모르면 되지 뭐. 자, 그러면
이 주택단지는 단지 전체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전체 동의도 받고 동별 동의 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집합건물법은 동별 동의가 없어. 전체 동의밖에 없어. 그럼 집합건물법에서 주택을 하면은 그 주택은 몇 채 안 돼. 실질적으로 19채까지만. 20채부터는 사실상 우리 정비법으로 해야 돼. 거기는 몇 채 안 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동의만 있고, 우리 정비법에는 뭐 한다고요? 동별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고. 아파트 단지가 크잖아요. 자, 그런데 전체에 관해서 구분 소유자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가 뭐예요? 얘네들이죠. 그럼 구분 소유자는 숫자가 명확하죠? 구분 소유자에 대한 동의도 받고 이 토지 면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 그럼 이 구분 소유권에 관한 토지 면적 있죠? 대지 지분. 자, 그럼 구분 소유자는 100평짜리나 50평짜리나 10평짜리나 동의수 똑같죠? 구분 소유자 숫자는 똑같아. 그런데 토지 면적은 같다 다르다? 다르지. 토지 지분이.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거야. 이걸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토지 면적이라고 안 하고 의결권이라고 그래. 의결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합건물법 나중에 주택법에 리모델링 하도 의결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의결권이란 말이 토지 면적에 대한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권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 정비법은 뭐라고 바꿔버렸어? 토지 면적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면 재건축하려면은 전체 관해서 구토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받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재건축 큰 단지 한번 재건축을 하면은 온 전체 단지가 구토가 생겨요. 구토가. 동 있죠? 이 동에도 구토만 다 구토를 다 받으러 하니까는 아파트가 더러워서 안 되겠어. 안 되고 더러워서. 그래서 동별로는 토는 안 받고요. 구분 소유자만 동의 받아요. 나중에 리모델링 하죠. 주택법에. 리모델링 할 때도 아파트 그럼 우리 아파트 오래되면 길이 두 개인 거예요. 리모델링해서 쓸 거냐? 재건축할 거냐? 그 리모델링은 주택법으로 하는 거고 재건축은 정비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법이 달라. 다른데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는 다 받아. 거기는 토지 면적이라고 하나 뭐라 한다고? 의결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결권이라고 하니까 별로 안 더러운가 봐. 그럼 다 받아요. 근데 재건축은 구토라서 구만 받아. 근데 전체는 구토 다 받아요. 전체는 구토 다 받고 동별로는 요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 물으면 반드시 동에는 토지 면적이 없다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재건축은 동의수가 독특해. 전체는 구분 소유자나 토지 면적이 동의가 똑같아요. 4분의 3을 받아야 되고 동별로는 각각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정비법에 과반수 동의가 참 많이도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죠. 주택단지 안 봅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 가로막혀 이자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이죠. 동그라미 각 동 동그라미 가로막혀 별 동그라미 별 동별 동별 밑줄 구분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 구의 동그라미 거기는 토가 나오면 되고 안 되고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동별로는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습니다. 또 가로 밖으로 밑에 내려갑니다. 주택단지 전체 동그라미 전체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밑줄 긋습니다.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거기는 구토가 다 나왔죠. 구 동그라미 토 동그라미 전체는 구토에 대해서 4분의 3 4분의 3 뭐 결국은 동의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뒤에 시장문수 등의 인가는 밑줄 그어야죠. 그 뭐 밑줄 거나 안 거나 다 잘 아시겠죠. 그런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여기는 집합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기는 건물만 가진 자, 토지만 가진 자 이런 자들이 있겠죠. 이런 자들의 소유자와 토지 면적 동의가 나오는데요. 소유자는 4분의 3. 근데 토지 면적에 관해서는 3분의 2를 받도록 하고 있죠. 4분의 3,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됩니다.
큰 게 뭐예요? 소유자 숫자고 작은 게 뭐예요? 토지 면적입니다. 정비법은 개발법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앞으로 기억을 하실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뭐 지금 당장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 자, 나머지는 뭐 변경일이 등등 하는 것은요. 다 해봐야 됩니다. 넘기세요. 301페이지를 봅니다. 맨 밑에 조합의 성격 나오죠? 우리 개발조합하고 똑같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적어볼까요? 무슨 법인?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 이렇게 적어야지.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이다. 2번 설립인가 받고 며칠 이내?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밑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개발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기가 성립 요건이다. 명칭에는 뭐를 써라? 정비사업조합 이란 문자 써라. 작년 시험에 나왔죠? 작년 시험에. 우리 정비사업에는 정비사업조합 무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렇게 명칭을 써야 돼요. 작년 시험에 명칭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말고는 자, 민법 준용한다고 그랬죠? 민법에 무슨 규정? 사단법인,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 잘 아시겠지만 밑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정관 나오죠? 작년 문제는 그 정관 내용에 있는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참 출제하는 사람들이 정서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메말라가고 있어. 좋은 문제는 아니죠. 일단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밑에 4번에 조합의 구성. 우리가 조합은 크게 3개 공부하죠. 조합 설립 절차하고 조합 원, 임원, 그 다음에 조직, 총회, 대의원회 이렇게 공부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개발법에도 설립 절차하고 조합 원 정도밖에 안 봤어. 임원은 뭐 조합적 이사 감사 있다는 것 정도밖에 안 보셨죠? 여기도 거기만 보시는 거야. 그런데 조합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의 조합원 가로 박혀보세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밑줄. 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구로 한다?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고 돼 있죠?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자, 그런데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옆에 괄호 있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괄호, 토지 등 소유자 옆에 괄호가 중요하다고. 재건축 사업 동그라미 치세요. 재건축은 공익사업인가요? 사실상 공익사업이 아닌가요? 공익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법인이라고 하지만 얘는 사실상 공익법인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강제적으로 조합에 가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내 의사와 관계없어요. 조합이 만들어지면 소유자들은 무조건 조합원이 돼야 되는 거야. 나중에 분양 신청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나중에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 조합원은 무조건 되거든. 근데 재건축은 아닙니다. 재건축은 뭐 한 자만? 그렇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그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재건축은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이 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소유자는 어떻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하긴 집 팔고 나가야지. 나중에 조합이 집 팔고 나가 이렇게 한다니까. 아시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 많이 있어요. 지금 이번 시험에 나올 거. 지금은 놔두세요. 넘겨봅니다. 조합에 임원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임원은 누가 임원인가요?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 밑줄 조합장 1명, 감사,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한다. 조합장은 몇 명? 1명. 감사 이사가 임원이죠. 요 3개가 임원이에요. 우리 개발법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개발법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비법은 임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임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하는 게 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의 특징입니다. 작년에 신설된 겁니다. 작년에 신설된 거. 왜 신설했을까? 아무나 조합장 임원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우리는 아무나 하는 게 좋아? 못하는 게 좋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좋아? 딱 몇 명만 정해놓고 항상 저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대통령 하는 게 좋아?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네. 내가 뭐 대통령 할 마음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제한 조건을 두고 있어요. 근데 뭐 하여튼 있으니까, 법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음에 공부를 하실 겁니다. 지금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조합 요 정도 한번 봤고요. 넘기세요. 309페이지 보면은 주민대표회 있죠. 요 주민대표회가 예전에 임의기구에서 의무적 기구, 필수기구로 바뀌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럼 일단 지금 안 보겠죠? 넘기세요. 자, 뭐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를 좀 마무리를 짓자? 시행자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이번쯤에서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우리가 정비법을 나중에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지? 시험 보는 뭐 요령 이런 거 뭐 있잖아. 뭐 이상한 말 하는 거 있잖아. 무슨 법은 포기하고, 국토개혁법은 하고, 건축법은 하고, 정비법 포기하고 이런 말 있죠? 그게 바람직하고 좋은 말일까요? 별로 안 좋은 말일까요? 공부가 정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 진짜로 해도 안 되시는 분이 있어.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하고 싶은데도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뇌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 그런 분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다.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부산 서면에서 제가 이제 서면에서 어떤 분이 제가 밖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지금 안 피우는데 그때 뭐 담배를 피웠거든. 찾아와가지고 이러더라고. 제가 7월 달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7월 달에 1, 2차 동차를 2차를 해야 되겠는데 공법은 뭐만 보면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들어오신 분이 동차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괜찮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토개혁법이 12문제가 나오면 거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건축법도 내용 자체가 단순하고 어렵게 출제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법률만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해에 국토개혁법 건축법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와요. 공부를 한 사람도 손을 못 대게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전략을 짰다가 1년을 허비한다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건 없죠. 이해는 되는데 다음 주 되면 기억이 안 나. 그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그걸 극복하는 게 공부거든. 그걸 극복하는 게 공부야. 그러면 그건 헷갈리지 당연히. 근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앞에 얘기를 한 번씩 안 던져주잖아요. 내 머릿속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지금. 이미 날아가고 없기 때문에 지금 어지러운 거야. 날아가고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야기해주면 맞아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자꾸 뭐 해야 돼? 상기를 시켜야 돼. 자꾸 상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시는 분이 있어. 어지러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위해 가지고 앞에 거 얘기 안 하고 요거 얘기만 하고 넘어가죠. 다른 분들도 다 망해. 공부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다 망한다고. 왜? 안 되는 분을 위해서 다 같이 시행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얘기해 주면 맞아 그랬었지. 2번 들으면 조금 낫고 3번 들으면 조금 낫고 나중에 10번 정도 들으면 어떡한다고? 맞아 그런 게 있어도 되는데 이걸 비교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따로따로 놀잖아. 이 사업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 천재예요. 정비 사업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시험장에 간다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 근데 또 한두 번은 어지러워 또 이게 또 이 멀미가 나. 멀미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긴 멀미를 해서라도 해야지. 그러면 물어봅시다. 전부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1단계 했지, 2단계 시행기 했죠. 3단계, 2단계는 뭐 하겠어? 시행기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몇 개? 그렇지, 동그라미 3개 해야지. 동그라미 3개 또 생각하는 거지. 아, 맞아, 3개 있었어. 생각을 해내, 생각을. 3개 했어. 인가 받아. 인가 누구한테 받아? 전부 공식이잖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수학 공식처럼 좀 공부하고 있는 거야. 전부 시장 운수등한테 인가 받는다 그러면 처음 들어보지만 시장 운수등한테 인가 받는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의견을 듣지요. 누구 의견 들어? 그렇지, 주민 의견. 주민 의견. 롤러코스터도 자꾸 타다 보면 재밌어. 자꾸 타다 보면 재밌어. 그러니까 또 제가 여기서 또 뭔가 한마디 하려다가 안 한다 이 말이야. 하려다가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아, 저 얘기 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구나. 나 때문에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지. 이 공식이잖아. 이 동그라미 3개가. 주민 의견 들어. 주민 의견 듣는데 주민 의견은 공람이고. 공람이 며칠? 14일 이상. 공람은 반영 여부를 알려주는 규정이 대부분 있어. 이것도 작년에 신설돼서, 아니 재작년에 신설되었나요? 신설되어서 시험에 나왔어.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어. 신설되자마자. 공람을 시켜주면 반영 여부를 알려줘야 되는데, 참고로 60일 이내, 60일 내야 반영 여부를 알려주도록 돼 있어. 이렇게 인가를 했으면 우리한테 뭐를 해야 돼? 고시를 해서 알려줘야지. 자, 공사 계획이 고시가 되어졌네. 그러면 이때부터 공사 들어오죠. 이때부터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공식이잖아. 공식이잖아. 근데 도시개발법은 제가 이렇게 딱 쳐가지고 도시개발법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 하려다 지금 안 하는 거야 지금. 어지러울까봐. 뭘 해요? 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해서 고시하면 이때부터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수용 사용하면은 일반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치법이죠. 공치법. 보상 공치법 있잖아. 공치법. 아시겠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치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공치법 내용을 우리 시험에 안 묻는다고 그랬죠? 이 법에 있는 특별한 규정을 묻지. 우리 개발사업, 시설사업에는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을 몇 개씩 두고 있더라? 2개.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재결 신청은 기간 내에 하면 된다. 이런 거 했었죠? 여기도 똑같은 거 나온다고.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5분 쉬었다가 책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